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상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가주택 입지 좋은 물건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입찰 날짜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임장하시고 하실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각기일 2021년 1월 14일 내년입니다. 그래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2948입니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 근린주택, 상가주택이 말이죠. 자, 토지 면적이 100평이 넘습니다. 110평 정도 됩니다. 362.9제곱미터. 건물 면적, 이건 건물 각 층별 바닥 면적을 합한 게 약 300평 가까이 되고요. 감정가는 17억 4,400선인데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반값입니다. 반값보다도 안 되죠. 49%입니다. 8억 5,490만원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이렇게 경남 거제에 이르면은 거기 경기 안 좋잖아요. 조선업 엉망인데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건물 개요는 받습니다. 토지가 110평, 건물 면적은 약 300평 정도, 감정가 대비해서 약 반값으로 떨어져 있고,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딱 봐도 뭐 토지 그저 코너에 있어가지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입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냐 이거죠. 제가 입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도를 여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보온이라고 되어 있는 마우스 움직이는 이 지역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거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부산이다, 그죠? 부산에서 이렇게 여기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이제 저기에요.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명지예요. 부산의 명지. 가덕 신공항 때문에 아파트 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 또 부산 5개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선 효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녹산공단이고요.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여기가 가덕도예요. 가덕도. 그래서 가덕도를 지나서 해저터널 해서 이렇게 거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거제의 모습인데요. 거제 모습인데 거제에서 이 지역이 이제 삼성 있는 곳이고 이쪽이 대우 쪽이에요. 대우 쪽이고 삼성 쪽에서는 이제 장평동, 고현동 이쪽이 삼성중공업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스카이뷰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조선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뷰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매립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매립을 해서 여기가 이제 거제 유로 아일랜드 되고요. 최근에 분양한 게 여기 말고 그 옆으로 가면은 이게 포레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평 포레나. 그리고 지도로 다시 딱 가면은 이게 고현 주공에 대해서도 관심들 많으시죠. 그죠? 여기 재건축되면은 엄청 좋겠다라고 해서 투자들 많이 들어가고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본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이제 상가 지역이다. 그래서 상가 주택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맞은편에 스타일스 센트럴 아파트 726세대 보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좀 오래된 옛날에는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제 신축 아파트 뭐 브랜드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 고려 아파트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코너에 있는 이 물건입니다. 자, 한번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로드뷰로 보니까 요 물건인데요. 좀 잠시만요. 로드뷰 다시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물건, 해당 물건 앞에 찍었습니다.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퓨전 다찌라고 해서 다도라고 보이고, 그죠? 라무진, 양고기 화로구이 전문점 라무진이라고 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도는 닫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건물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감정에서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져서 8억 얼마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토지 감정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 보니까 아까 대지가 110평 정도 됐습니다. 네, 토지 감정이 9억 2천이에요. 9억 2천 176만 6천 원. 지금 감정가에서 49% 되다 보니까 최저가가 지금 토지 감정가보다도 낮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건물은 어때요? 그러면은 건물은 1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 네, 1층, 2층, 3층, 4층이 전부 다 상가고요. 5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언제냐면 2016년도예요. 2016년이니까 아직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제 몇 달이 있으면 5년이 되니까 건물도 새 거죠. 괜찮다 그죠? 그리고 제시외에서 뭐 조금씩 달아낸 부분들, 예, 그런 거 전부 다 매각 포함이고요. 그렇게 해서 감정은 17억 4,40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등기부 봅시다. 이런 건물들은 아파트와 달리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공유자, 그죠? 3명이,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한테로 다 넘어왔습니다. 현재 소유자한테로. 그리고 2016년 6월 24일 날 근저당 농협자산관리회사, 원래는 거제 축협이었나 봅니다. 여기에서 넘어와서 여기가 이제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6년 2월 24일. 자, 여기에서 이제 지상권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 근저당 나가면서 지상권 설정 될 때는 이제 뭐죠? 건물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을 때 주로 이제 지상권 설정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의미는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떤 뭐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뭐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이제 그 뭡니까? 경매 끝나고 나서 이게 다 말소 대상이니까 이런 지상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도 계속 근저당, 뭐 개인 근저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제일 위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다 소멸 대상이에요. 토지 등기부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건물 등기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소유권 보존됐습니다. 2016년 4월 7일 근저당 역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10억 4천 돼 있는데 아까 토지에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기부를 보시면은 혹시 뭐 관심 있는 분 한번 등기부를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은 공동담보에서 건물에는 토지와 같이 공동이다. 토지 등기부에는 건물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 각각 10억 4천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근저당들 들어오고 뭐 전세권, 건물 등기부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와 다른 점은 여기 2016년 7월 26일 날 전세권 4천만 원 들어온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다른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제일 위에 여기 2016년 4월 7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이고 그 아래는 다 소멸이 됩니다. 자, 등기부상으로 그렇습니다. 2016년 4월 7일이 이제 말소 기준 등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차인 관계 보겠습니다. 아까 말소 기준 등기, 그죠? 2016년 4월 7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습니까?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이나 전혀 없습니다. 2019년 6월 21일, 2018년 8월 24일, 2019년, 2017년 한 사람은 우땡땡씨는 점포 5층 점포했는데 미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배당요구 미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대신에 전세권 설정을 했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지금 임차인 수는 5명으로 나오고요. 임차 보증금 합계는 10억 800만원, 1억 800만원, 1억 800만원에 월세 합계 37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 주차장 및 상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2층, 3층에서 미술 학원을 하고 있고 4층도 역시 학원을 하고 있고 5층은 주택이다 했습니다. 근데 1층 상가 하나는 이제 임대가 나가 있고 1층 진 땡땡씨입니다. 2,800만원에 77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하나는 공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 3층 학원, 그죠? 2, 3층 전부에서 안 모십니까? 2천만 원에 월 2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4층 학원 했습니다. 4층은 어디 있죠? 여기 정모씨 같은 거 100만 원. 자, 그래서 여기 2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77만 원. 이렇게 해서 월세 합계는 377만 원 되고 1층 상가 하나는 비어 있고
5층 같은 경우에는 5층은 복층 형태인가 봐요. 주택 내 복층에 뭐 점유 어떠고 한다 하는데 별 우리하고는 뭐 신경 뭐 인수하는 뭐 선순위 임차인 이런 거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진 땡땡씨 1층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2,800에 월 77만 원 돼 있는데 원 계약서상 차임은 1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변경 계약서상 차임이 77만 원. 뭐 경기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드린 건지 어떤 건지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 바가 없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상에 우리가 뭐 인수해야 되는 뭐 선순위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이런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고, 그리고 임차인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선순위 임차인 아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나 임차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실 것은 뭐죠?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기 입지가 지금도 좋지만은 뭐 유로 아일랜드 들어오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 여기 삼성중공업 쪽에는 장평동, 삼성과 가까운 장평동 그리고는 고현동 그다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현동 여기 상가 있는 이 입지 자체가 그 주위에 배우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질 것이고 그래서 나름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8억 5,492만 3천 원입니다. 경매비용 782만 7천 원 빼면은 실제 배당 금액이 8억 4,700선이 됩니다. 자, 거제시 압류, 뭐 이건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자가 이제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 근저당이나 전혀 하나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배당이 없어요. 여기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지금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요것만 하더라도 지금 최고액이 13억, 14억 3천이 되니까, 그죠? 그 밑에 있는, 그죠? 뭐, 전세권자 내지 근저당권자들 아무도 못 받습니다. 아무도 못 받지만은 뭐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입일이나, 그리고는 뭐죠? 상가, 뭐죠? 사업자 등록, 이런 게 전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명도는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임차인 그런 보증금 정리합니다. 자, 전세권자 한 사람 있었고 상가 임차인 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소멸은요 전부 다 소멸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야죠. 그죠? 이왕이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사비를 좀 준다든지 그죠? 해서 좋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잘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뭐 법적으로 집행을 가게 되는데 그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런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저는 이제 서류상의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임장을 가시게 되면 뭐냐면 서류상에 나와 있는 임차인들이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돼서 우리하고 뭐 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건물 안에 어떤 하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그죠? 여긴 상가, 불린 상가라 하더라, 상가 주택이에요 하더라도 주택의 비율보다 상가의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가 임대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공실 여부도 확인을 하시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적정한 임대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과연 적절한 임대료는 얼마인가? 예,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임대료대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죠. 그죠? 지금 현재 그 인근에 공실도 많고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옮겨갈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재계약을 하자 하더라도 그럼 굉장히 좀 너무 힘드니까 좀 낮춰달라 낮게 이제 제시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조건이 안 맞으면은 옮겨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됐다. 예, 그 안에 인테리어 상가 같은 경우 인테리어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어느 정도 조금 높더라도 다른 데보다 조금 높더라도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테리어 한 지도 오래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 나름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장 조사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 제가 돈 있으면 하고 싶은데요.
자,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고,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